일렉 기타는 앰프의 힘을 통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기타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앰프가 무엇이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라노는 우리의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앰프를 만드는 회사일 것입니다. 솔다노는 설립자인 마이크 솔라노의 아이디어를 앰프로 담아낸 회사입니다. 메탈 기타리스트들이 사랑하는 거친 사운드는 물론 블루스 기타리스트들의 기름진 사운드까지 솔다노 앰프와 함께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많이 증명되었습니다. 오늘은 솔다노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솔라노의 설립자 마이크 솔라노는 지금이야 대단한 사람으로 불리지만 사실 그 또한 우리들처럼 락스타의 팬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크림의 팬이 되었지만 락스타를 꿈꾸는 아들을 위해 솔라노의 아버지가 빌려준 기타는 클래식 기타였고 에릭 클랩튼 같은 드라이브 소리가 나지 않자 어린 솔라노는 흥미를 잃고 맙니다. 기타보단 차에 빠진 솔라노는 카마로를 끌며 나고자란 시애틀을 누볐고 직접 차를 정비해보며 기계를 만지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때 그는 몰랐겠지만 앰프를 만드는 미래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다시 기타에 흥미가 붙은 21살의 솔라노는 제대로 된 일렉 기타도 사고 앰프도 구매했습니다. 그때 그가 구매한 앰프는 팬더의 베이스맨 트위드, 물론 진짜가 아닌 카피였고 고장이 잦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리비를 지불할 만큼의 돈은 없었고 기계 다루는 건 자신이 있었기에 직접 수리를 해보며 앰프라는 것에 흥미를 얻습니다. 그는 미스터 사이언스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지인들의 기타 앰프를 수리 및 개조하며 큰 명성을 얻습니다. 앰프를 팔기 위해 1987년 LA로 온 솔라노는 하워드 리스 같은 기타리스트의 구매에 기분 좋을 때도 있었지만 돈이 없어 파산 직전이었고 생계를 위해 본업을 멈추고 로디로 일해야 했습니다. 1988년 4월 빅슨의 로디로 일하고 새벽 4시에 퇴근하고 보니 마이클 랜도우, 루 리드, 비비안 캠벨 같은 이들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워드 리스를 비롯한 그의 고객들이 낸 입소문에 제품의 퀄리티를 느끼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수많은 문의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뒤 예약 리스트에는 반년은 밀린 만큼 수많은 이름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그가 기타를 시작하게 만든 크림의 에릭 클랩튼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다시 시애틀로 돌아와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마이크 솔라노는 2018년 회사를 떠나 은퇴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티크 앰프 디스트리뷰션 BAD에서 솔다노를 인수하며 마이크 솔라노 또한 복귀를 하게 되었고 80년대와 90년대를 불태운 기술자와 그의 작품들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라노의 제품을 고유성과 혁신성 이 두 개로 나누고 싶습니다. 고유성 하면 뭐니뭐니 해도 모든 것의 시작인 SLO 100 앰프입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밴드에서 기타를 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무대를 할 때마다 앰프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SLO가 나오기 전 기타리스트가 한 노래에서 깔끔하게 드라이브 톤과 클린 톤을 오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솔다노는 팬더 베이스맨과 메사부기 마크2 B 등을 분해하며 두 앰프의 성향이 공존하는 걸 원했습니다. SLO 100은 기본적으로는 2채널, 하나는 클린과 크런치를 고를 수 있는 노멀 채널, 또 하나는 강렬한 하이게인의 오버드라이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볼륨도 분리되어 있어 솔라노가 직접 겪었던 불만인 채널 간의 볼륨 차이 같은 문제를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하이게인 앰프들이 달고 있는 기능이지만 SLO는 메사부기 앰프들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현대적인 앰프의 개념을 정리할 때 언급되는 부티크 앰프 그 자체입니다.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기능까지 이용한 자신의 자작 앰프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을 본 솔라노는 이건 최소한 부업으로라도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1987년 1월 남쇼에 자신의 앰프를 보이기 위해 프로토타입 앰프를 들고 LA로 향한 그는 그해 4월에 LA로 이사를 갑니다. 1988년 유명세를 얻고 끝없이 일했지만 수요를 맞추기엔 생산력을 얻기엔 퀄리티를 타협하기 싫어 번아웃이 왔고 2018년 일을 정리하려 했지만 배드는 기타 앰프계의 어벤져스 같은 팀을 꾸리는 중이었고 솔라노의 합류를 원합니다.
자신의 팬이자 프리드먼 앰프의 설립자 데이브 프리드먼 같은 인물들이 기존 설계가 존중받으면서도 더 큰 생산력을 얻은 것을 보자 솔라노 또한 SLO의 설계는 유지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배드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솔라노는 SLO를 다시 한번 보완합니다. 현대로 갈수록 지적받던 잡음 문제 등을 해결하고 풋스위치로만 변경 가능하던 채널을 토글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앰프의 기본과도 같은 프리앰프 등의 설계는 유지하여 30년 전과 같은 설계에 피곤한 부분만 개선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혁신하면 아스트로 같은 앰프도 있겠지만 역시 X88R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X88IR의 얘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CAE의 밥 브래드쇼는 테크니션들의 우상이자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렉 시스템을 책임진 영웅입니다. PA 시스템이 앰프를 받으려면 캐비넷에 마이킹을 하거나 라인을 연결해야 하는데 현재도 대부분의 기타 앰프의 파워 앰프에서 나오는 출력은 믹서의 입력에 맞지 않습니다. 믹서의 내구성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소리도 보장할 수 없기에 지금도 이를 맞춰줄 로드박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0년대의 밥과 일하던 스티브 루카스는 2개에서 3개의 앰프를 한 무대에 동시에 사용하길 원했고 FX 루프 같은 기능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당시 테크니션들은 머리 아프게 라우팅을 해야 했습니다. 밥은 프리앰프와 파워앰프가 확실히 분리되길 원했습니다. 당시에는 야마, TC 같은 곳에 렉 이펙터들이 주류였고 프리앰프를 렉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87년 루카스는 SLO를 구매해 밥에게 보여줍니다. 활용성 높은 2채널을 지닌 앰프를 보곤 이 사람이면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겠다 싶어 연락을 합니다. 밥의 부탁은 렉 케이스에 넣어 풋스위치만으로 팬더 트윈 같은 클린, 마샬의 크런치함, SLO의 솔로 사운드를 쓸 수 있는 프리앰프였습니다. 솔라노는 1987년 밥의 도움으로 최초의 기타용 렉 프리앰프로 불리는 X88R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루카스는 소리를, 밥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88년 X88R의 정식 출시 이후 배드는 은퇴를 번복한 그에게 홈 레코딩 등으로 인해 수요가 오른 IR 기술과 X88R의 조화를 얘기합니다. 솔라노는 흥미를 감추지 못했고 과거의 영광이 편의성을 품어 X88IR로 태어납니다. 기타 앰프가 거대한 제국이라면 솔라노는 무조건 소개되어야 할 위인입니다. 솔라노의 제품에 적용된 아이디어들은 제작자와 연주자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매력을 지닌 솔라노입니다. 그 위상의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위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는 없습니다. 부티크란 타이틀에 대해 체감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솔라노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부티크 앰프 솔라노라면 여러분의 생각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브였습니다.